프랑스, 미국, 이라크, 영국, 말레이시아 굉장히 많은 국가의 구매자들이 제품 문의를 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속눈썹이고 속눈썹 연장술을 배운 기술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성품이 지금 저희 거는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게 그라비어로 뽑은 거예요? 네, 그라비어도 뽑고 얘네 디지털 뽑고.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대표님 알리바바 하면서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한 달에 최소 아무리 못 벌어도 순수익 기준으로 한 1,000만 원 이상씩은 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바바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39살 서희랑입니다. 알리바바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중국 기업인데 그 안에도 여러 가지 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알리페이, 그것도 알리바바의 그룹사이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제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건 알리바바닷컴이라는 사이트예요. 해외로 판매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의 쇼핑몰들은 B2C라고 해서 일반 개인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는 사이트라면 알리바바닷컴은 B2B 사이트라고 해서 도매 단위로 구매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알리바바닷컴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해외에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물건을 판매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주로 속눈썹 연장술 용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속눈썹 연장술에 사용하는 속눈썹이라든지 접착제라든지 핀셋이라든지 그런 연장술과 관련된 제품을 수출을 하고 있어요. 속눈썹이 잘 팔리나요? 저희는 속눈썹을 오랫동안 판매했어요. 꽤 많이 팔고 있고 계속 꾸준하게 벌고 있어요. 알리바바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알리바바는 200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제가 26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15년 차인가 16년 차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알리바바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간호학과를 나와가지고 6개월 정도 했어요. 간호사를. 그만두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 직장 다니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는데 괴롭힘도 심했고 간호사를 하려면 되게 꼼꼼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실수를 하면 그게 의료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제가 꼼꼼하지를 못해가지고 성격이, 그래서 간호사를 그만두고 뭘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때 우연한 기회로 알리바바닷컴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나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을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애들 학교에 등원시키고 저희 집으로 왔고요. 이 건물이 제가 지금 살고 있고 일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주시나요? 그죠. 제가 요거를 30쯤에 산 것 같아요. 얼마 주고 사셨나요? 그때 16억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30억 정도 갈 거예요. 여기가 대지가 한 90평 되니까. 알리바바 시작해서 건물주가 되신 건가요? 그렇죠. 저는 원래 돈 번 게 해외 판매에서 번 돈이 거의 다예요. 이 건물은 4층 건물이고요. 1층은 다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세입자도 한 집 있고 3층은 저희 집이고 그리고 4층은 전체 회사 다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좀 집처럼 생겼는데 여기가 저희가 일하는 공간, 그 다음에 저희가 속눈썹 연장술 용품이 저희 메인 용품이라서 여기 있는 게 다 속눈썹이에요. 엄청 많네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만 종류로 따지면은 300가지가 넘고 이 300가지 안에서도 이제 각각 종류별로 재고를 적게는 몇십 개, 많게는 몇천 개씩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제품인지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나요? 속눈썹을 하나를 보여드리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속눈썹이고 비스렛은 이제 저희 회사 브랜드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밑에서 이제 한 줄씩 이렇게 핀셋으로 떼서 접착제를 묻혀서 연장을 하는 그런 연장술용 눈썹이기 때문에 속눈썹 연장술을 배운 기술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럼 이거를 누가 많이 사가나요? 저희는 일단 국내 판매는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해외로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독일이라든지 스웨덴 이쪽에 많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동에 많이 나가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랍 이런 쪽으로 중동에 많이 나가고 저희 브랜드 제품도 판매를 하지만 OEM이라고 해서 바이어들 브랜드로도 주문 제작을 받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주문 제작 제품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여기 안에는 저희 올케가 비누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아침에 애들 등원시키고 나면 다시 사무실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또 애들 끝날 시간 되면은 데리러 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면 알리바바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초보자도 네. 쉽게 할 수 있나요? 초보자가 클릭 몇 번만으로 돈을 벌기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알리바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그렇게 저는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많이 노력을 해야겠죠? 알리바바 사이트를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 사이트 자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한국말로 세팅이 돼 있는 거고 보시면은 검색창이 보통은 이제 제품 탭 하나만 있는데 여기는 제품, 제조업체, 지역별 제품에서 이렇게 탭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놓고 검색을 하면 제품
제품이 나오고, 만약에 제조업체를 놓고 검색을 하게 되면 업체 리스트가 나와요. 그리고 지역별 제품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각각 나라의 판매자들 제품만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인도에 있는 판매자들의 제품만 보고 싶다 한다면 인도를 클릭하게 되면 인도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제품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좀 일반적인 소매 쇼핑몰 사이트랑은 좀 다르게 생겼죠. 일단 알리바바는 무료 회원이 있고 유료 회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무료 회원은 구매자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알리바바에서 중국에서 제품을 소싱을 하고 싶다라면 그냥 무료 회원 계정으로 가입을 해서 제품을 검색을 하시면 되지만, 물건을 판매하고 싶다라면은 판매자 계정을 오픈하기 위해서 유료 회원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현재 당연히 유료 회원으로 전환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유료 회원을 이제 전환을 했다면 어디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냐, 지금 저는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로그인한 상태에서 마이 알리바바를 들어가시면은 판매 관리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판매와 관련된 모든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메시지를 눌렀을 경우에는 구매자들한테 연락 온 거, 제가 지금 주말에 답변을 안 해서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L2라고 써져 있는 거 구매자 등급이에요. 그래서 L2보다는 L3가 좋고 이러거든요. L3 같은 경우에는 구매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알리바바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입니다. 독일에서 L3 바이어가 하나 있고, 여기도 보면은 레바논, 중동도 제품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유럽이나 중동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보면 여기도 알제리, 중동이죠. 독일, 유럽이죠. 프랑스, 미국, 이라크, 영국, 말레이시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국가의 구매자들이 제품 문의를 보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다양한 나라에서 연락이 오는데 소통 문제는 없나요? 보통 내가 영어도 못하는데 그걸 판매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결국은 온라인 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에서 번역기를 좋은 걸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의 내용 보시면 발 보습팩에 대한 문의인데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잖아요. 지금 아랍어로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밑에 해석이 달리고 있어요, 영어로. 이 알리바바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번역기 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번역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 번역 언어를 영어로 선택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각주가 지금 영어로 달린 거거든요. 만약에 나는 영어도 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면 여기서 한국어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어떠한 언어로 문의가 오든지 한국어로 번역어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일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한국어보다는 영어로 놓고 많이 보는 편이라서 지금 영어로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번역기 이렇게 켜고 일을 하시면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알리바바를 하면서 내가 외국어를 잘 못해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건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다음에는 제품을 보시면 여기가 내 제품을 업로드 시키는 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제품을 올리고 싶다 하시면은 새로운 제품 게시를 눌러서 상품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상품 이름이라든지 카테고리 선택하고 사진 올리고 동영상 같은 것도 있으면 올리고 여기다가 상세 페이지 같은 것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제품을 올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지 다른 점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경우에 소매 사이트, 그러니까 한 개씩 단위로 파는 사이트라면 알리바바는 기본적으로 도매 단위로 파는 사이트이다. 그것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하나씩 판매하게 되고 하나씩 포장해서 보내게 되고 여러 개를 팔아야지 많이 남는 구조라면, 이 알리바바는 도매 사이트이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한두 건만 팔아도 한꺼번에 대량으로 팔게 되면은 마진이 그만큼 많이 남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덜하고 일하기가 좀 수월한 시장이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는 일단 판매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경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직 많지 않거든요, 한국 판매자가. 근데 또 알리바바에서 제품 판매하다 보면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외국 바이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서 한국 제품을 많이 팔아보는 게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한국 제품이 잘 팔리나요? 바이어들이 연락 오는 걸 보면은 한국 제품 맞냐, 한국 제조가 맞냐, 이런 식으로 문의하는 게 많아요. 왜냐면 알리바바닷컴에는 중국 판매자가 많고 중국 제품이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국 제품을 사고 싶어하는 바이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한국 제품이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제품 업로드한 것 중에 한국 제품이 뭐가 문의가 많은지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 알제리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비비크림 문의하고 있고, 또 이 프랑스 사람 같은 경우에도 손 보습팩, 발 각질팩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고, 또 이 이라크 사람 같은 경우에 달팽이 크림, 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하이드로겔 패치라고 해서 아이 패치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립스틱, 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라크 중동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헤어필러라고 머리 영양제 같은 거예요. 근데 중동 사람들이 한국산의 머리 영양제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되게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이것도 손패 관련돼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문의가 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메인 제품은 속눈썹 면장술이긴 한데 막상 문의를 받아보면 이런 식으로 화장품에 대한 문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한국 제품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건 뷰티 코스메틱 제품이 가장 문의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요새도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K-뷰티가 유명하다, 한국에 성형도 많이 하러 온다, 그런 식으로 되게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뷰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하잖아요. 알리바바에서도 제품 문의를 받아보면 이런 식으로 화장품 문의가 정말 많이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다음에 이 성장을 보시면 판매자의 등급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이 판매자의 활동 내역을 평가를 해서 알리바바에서 총 별 5개로 등급을 부여하고 이 등급에 따라서 상위 노출 지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5스타 만점 중에 2스타 판매자인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5스타에서 2스타를 받았으면 솔직히 등급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제품이 팔리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방금 제가 되게 문의가 많이 왔죠. 또 알리바바는 도매 사이트이다 보니까 바이어들이 구매를 하고 나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이어들도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제품이 또 다 소진이 되면 재주문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 메시지가 많이 오지 않아도 사실은 기존 바이어들의 재구매만으로도 회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알리바바에 입점을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이 스타레이팅스가 저처럼 높지 않아도 이 시장은 소매 시장이 아니고 도매 시장이다 보니까 충분히 바이어 한우 2개만 잡아도 회사가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레이팅스 가지고 너무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알리바바 하면서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16년 정도 했으니까 다 떼고 10년 넘게 계속 3억, 4억 이렇게 벌었어요. 순수익으로. 많이 벌 때는 5, 6억 번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코로나 지나고 나서부터는 매출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도 한 달에 최소 아무리 못 벌어도 순수익 기준으로 한 1,000만 원 이상씩은 벌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셨나요? 저는 6개월,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1,000만 원 이상씩은 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 4년차 때부터는 3, 4천씩 계속해서 벌어서 1년에 한 3, 4억의 수익을 계속 유지를 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돈이 들어왔다고 지금 기업은행에서 알림톡이 왔어요. 그럼 이제 외화 송금이 뭐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거든요. 저희 카페에다가 제가 결제 대기 중인 거는 결제 대기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럼 지금 결제 대기 하고 있는 것 중에 뭐 아마존 거랑 스위스 거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존 이라는 회사에서 돈이 들어온 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왓츠앱이라고 이제 카톡이랑 비슷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해외 바이어들이랑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예요. 저는 이제 바이어들이랑 이렇게 왓츠앱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래쉬라는 곳에서 지금 주문을 얼마 전에 해서 제가 이렇게 주문서를 보내줬어요. 976불이다. 그래서 이거를 보내라. 이렇게 제가 해놓은 상태에서 그게 지금 들어온 상태고요. 그래서 제 사람이 산 제품이 뭐냐면요. 속눈썹 연장술 용품 중에 접착제를 샀어요. 저희 브랜드로 산 게 아니라 저희 브랜드 중에 몇 개 제품을 이제 테스트를 해서 본인 브랜드로 제품을 만들어서 OEM으로 나간 바이어이고요. 그래서 지금 접착제가 나가는 거고 저희는 주문 번호를 쓰거든요. 몇 번째 주문인지. 이 사람 이제 인보스 보시면 지금 이 사람이 117번째 주문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언제부터 주문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2021년 9월에 첫 주문을 하기 시작해서 여태까지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117번에 주문을 했으면 117 나누기 4. 그럼 1년에 30번 정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12달로 나누면 30 나누기 12. 그러면은 한 달에 2번에서 3번꼴로 계속해서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재주문을 하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재구매하는 고객이 많나요? 저는 재주문 하는 고객들이 되게 많아요. 이 바이어는 그래도 비교적 최신 고객이거든요. 2021년부터 한 바이어니까. 근데 저희 바이어들 중에는 제가 정말 사업을 하던 초창기 2018년부터 주문한 바이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리바바라는 사이트는 물론 처음에 바이어 고객을 유치하기는 소매보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이렇게 고객을 유치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재주문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CS 스트레스가 덜하고 똑같은 사람이랑 계속 거래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잘 파악하고 거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스트레스가 덜한 시장이에요. 오늘은 제가 미팅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변경을 좀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어서 그 인쇄업체랑 지금 미팅을 잡아놨는데 거리가 좀 멀어서 지금 빨리 나가봐야 됩니다. 가보실까요? 업체 미팅 가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세요. 근데 미팅을 막상 가보면 생각보다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실제로 가서 업체 미팅하고 어떤 얘기하고 그런 거를
보시면은 별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 그런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려가기 전에 저희 집 자랑거리가 있는데 옥상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 되게 놀기가 좋아가지고 사실 처음에 이 건물을 살 때 옥상이 좋아서 산 거였거든요. 옥상에서 애들 놀면 진짜 좋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산 거였어가지고 지금은 또 나비도 날아다니고 저희 옥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름에 애들 물놀이도 하고 여기 이런 정자도 있어요. 겨울에 춥고 막 이럴 때는 여기도 들어가서 놀고 이게 너무 땡볕이라서 뜨거워서 이런 걸 설치를 했거든요. 하면은 그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늘도 있고 엊그저께도 저희 시아버님 친구분들 다 모여가지고 여기 옥상에서 저녁에 삼겹살 구워 먹고 한참 놀았죠. 날씨 좋을 때는 올라와서 이렇게 책도 읽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옥상에서 되게 잘 놀고 있습니다. 지금 캐노피가 다 쳐졌는데 그늘이 쫙 생겼잖아요. 엄마 아빠들은 여기서 커피 마시고 애들은 물놀이하고 놀고 물총 싸먹고 놀고 그럼 엄청 좋죠. 알리바바 하면은 대표님처럼 건물주 될 수 있나요? 다는 아니지. 근데 알리바바 아는 사람 몇 명 알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다 건물 하나씩 있어. 이제 물론 위치에 차이는 있어요. 지방에 사신 분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다들 건물 하나씩은 남았어. 알리바바 하면은 미팅 이렇게 자주 가야 되나요? 자주는 아니고 사업 초반에는 거래하는 거래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알아보러 많이 다녀야 되는데 저도 초장에는 엄청 많이 다녔는데 그 이후로 거의 10년 안 다녔는데 제가 솔직히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서 일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열심히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최근에 되게 많이 다니고 있어요. 저번 주에도 한번 갔다 왔고 다른 업체에 오늘도 한번 가고 다닐 데가 몇 군데 더 있어요. 도움이 확실히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미팅 가고 그런 게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보시면은 생각보다 별거 아니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리해서 오늘 1시간 40분? 왕복이면 3시간 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도움되는 내용으로 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먼 길 오시느니라. 여기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파우치 비닐봉지 같은 거 인쇄하는 인쇄업체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장 다녀보면은 공장은 부지가 넓은 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미팅 다닐 때 지방으로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도 여기는 가까운 편에 속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웹사이트에 보니까 저희 거랑 비슷한 거를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제품 나가는 게 속눈썹 연장술 용품인데 웹사이트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네. 저희도 이제 이런 봉투를 많이 쓰거든요. 이런 재질? 알루미늄은 아니고 증착 원단이거든요. 이 원단으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기성품이 지금 저희 거는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냥 이런 무지 봉투를 사서 라벨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저희 해외 다른 바이어 브랜드 거예요. 거래 업체 중에 한 군데서 여기다가 해주세요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준 건데 좀 알아보니까 디지털 인쇄로 소량으로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S 사이즈는 디지털로 했어요.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수량이 많이 나가는 거는 대량으로 하고 적게 나가는 건 디지털 수량으로 하고 왜냐면 단가가 있으니까 사실 막 1,000원에 판매되고 2,000원 판매하는데 봉투가 200원씩 하면 부담스럽지. 네. 그래서 대량으로 가실 때도 있고 바이어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맨날 바꾸니까 맞아요. 자꾸 바꿔요. 그래서 이제 여기 팁을 보면 만약에 작업을 하게 되면 디자인은 그대로 가더라고 보통. 여기도 미리가 바뀔 수도 있는 거라 네. 글씨색은 웬만하면 한 가지 색으로 하고 디자인은 보통 검정으로 다 가는 거예요. 네. 디지털은 사실 그게 문제가 없어요. 디자인 바뀔 때도 안 그치, 바뀔 때도 그치. 상관없는데 그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관여가 돼요. 이게 보통 저희가 도매가로 나가도 6,000원, 7,000원에 나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 현지에서 판매가 되는 거는 15,000원에서 20,000원 수준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봉투에 200원, 300원 이렇게 사실은 무료 없죠. 그리고 바이어들도 인쇄가 되면 훨씬 좋겠죠. 얘 특성상 차단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완전한 네. 밀봉. 냉장고에 보관을 하거든요. 이게 네. 보면 증착이라는 원단인데요. 비닐에다가 알루미늄 가루를 뿌려서 압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증착을 보통 쓰시고요. 냉동실에 넣어도 뭐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얘가 유광이에요. 모든 비닐 이런 원단에서는 무광이라는 걸 안 올리면 무조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무광을 올리면 무광 잉크를 한번 올려야 되는 거라서 다는 그렇지. 아닌데 몇 가지. 그렇네. 혹시 사진 찍어. 다른 데가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봐야. 이게 그라비아로 뽑은 거예요? 네, 그라비아도 뽑고 얘네 디지털 뽑고 그렇게 해도 나도 되는구나. 그라비아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한롤 작업하면 70원, 80원 정도 들어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네. 제가 빠른 시일 내로 일단 저희 거부터 교체하는 작업을 좀 할 거예요. 연락을 여기로 드리면 되겠죠?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한테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미팅은 잘 하셨나요? 너무 잘했고요. 사실 제가 너무 먼 데로 오는 것 같아서 고민을 했는데 역시나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디지털 프린트
시트 이게 지금 비닐에다 인쇄하는 거거든요. 알루미늄지에다 인쇄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았는데 확실히 이제 제조업체 와서 인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하니까 많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디지털 인쇄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그라비아 인쇄의 차이가 뭔지도 오늘 배웠고, 그래서 각각 인쇄 방법별로 디지털 인쇄는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대량 인쇄는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구나 하는 거를 배워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쇄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당연히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제가 판매하는 속눈썹이라든지 접착제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제조업체 가서 제가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고 공부하고 가기 전에 걱정이 되고 하지만 실제로 가서 하면은 저렇게 잘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업체 방문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겁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는 누구한테 추천을 하시나요? 알리바바는 일단 소매가 아니고 도매 시장이기 때문에 소매가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본인 체질상 소매처럼 여러 명의 사람한테 판매하는 그런 거보다는 바이어 누군가랑 관계를 맺고 한 번에 대량으로 물건이 나가고 그 사람이랑 또 다시 재구매가 일어나고 유지하는 시장이거든요, 판매를. 그래서 소매보다는 대량 판매라든지 아니면 바이어들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소통해 나가는 그런 게 더 내 적성에 맞다 싶으면 저는 도매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인 성격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밖에서 막 외향적으로 놀고 그런 거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알리바바 판매라는 게 일단 해외 바이어를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온라인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만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도매이다 보니 업체들과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니 소매에 비해서 횟수가 훨씬 적겠죠. CS 관리도 적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제 적성에 맞아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에 만족하시나요? 그럼요. 만족하죠. 솔직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온라인에서 판매한다고 쳐봐요. 맨날 전화 와서 반품해달라, 환불해달라 이런 컴플레인 계속 제가 관리해야 되죠. 밤낮이고 뭐 계속 막 연락 오죠. 그리고 또 물건 빨리 배송 안 해주면 왜 물건 안 왔냐, 2, 3일만 늦어져도 난리 나죠. 근데 이 해외 판매 같은 경우에 일단 바이어가 멀기 때문에 연락하는 것 자체가 이메일 그런 거 말고는 나한테 연락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외국으로 물건을 보내야 되다 보니까 이 바이어들이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기본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쪼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급하고 빠른 걸 좋아해요. 외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느긋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메일이 이만큼 밀렸다 한들 이 바이어들이 내일 답변해줬다고 해서 막 컴플레인 걸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제 또 애 키우는 엄마잖아요. 애들 뻑하면 속이 안 좋다고 토했다고 데려가라고 갑자기 연락 오죠. 애들 키우면서 생기는 돌박을 상황이 항상 있어요, 육아를 하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유도리 있게 시간을 조절해 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제가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학교 애 아프면 딱 결석시키고 내가 애들 보고 그리고 애들 딱 시간 맞춰 딱 데리러 가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제가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직업입니다. 그러면 알리바바 하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나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판매자 계정이 없으면 제품 판매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판매자 계정이 되게 비싸요. 1년 연회비가 4,999불이긴 한데 요새 이제 알리바바에 한국 파빌리온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관에 일단 입점을 하는 거예요. 그 가격은 되게 싸거든요. 그거는 1년에 199불. 지금 우리나라 하나로 한 25만 원 정도 돼요, 1년에. 그러면 거기 한국관에 입점을 하면은 한국관에만 노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 3개월은 알리바바닷컴에도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4,999불짜리 비싼 걸 하지 마시고 일단 한국관에 하시고 나서 3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시고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 3개월 지나고 나서 4,999불짜리를 전환을 하시는 거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초기 비용은 199불, 그러니까 25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입을 해놓고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알리바바에 제품을 올려요. 그러면서 문의가 오면 바이어가 원하는 내용의 제품을 찾아서 내가 공장이랑 조율을 해줘요. 바이어가 비비크림을 문의를 보냈다, 바이어가 이거 얼마예요? 최소 주문 수량 몇 개예요? 이런 걸 내가 잘 모르겠다면 비비크림을 만드는 제조사를 저처럼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가서 최소 수량 몇 개예요? 가격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알아보신 다음에 그거를 바이어한테 알려주고 나서 만약에 제조사에서 샘플비를 받는다, 그럼 바이어한테 우리가 샘플 나가는데 10만 원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서 바이어한테 받아서 주면 되고, 만약에 샘플을 공짜로 주신다 하면은 우리가 이건 샘플 보내줄 수 있는데 네가 배송비 정도만 내라, 그런 식으로 협의를 거쳐서 바이어가 샘플 테스트 해보고 오케이 괜찮다 싶으면 발주 넣겠죠. 바이어가 발주 넣으면서 발주서만 보내요? 돈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다시 공장에다 발주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막 사서 쟁여놓거나 재고로 갖고 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제조사와 바이어를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비용은 파빌리온 입점비 25만 원 정도 말고는 크게 들지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알리바바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가능하실까요? 도매이다
일이다 보니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정주부인데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어린데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제조업체 와서 물어보고 알아보고 공부하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리바바에 제품을 올리고 나서 바이오의 문의가 왔을 때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와서 물어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날이 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